자, CP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 시스템이 지금 또 22%, 23%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 보이겠습니다. 자, 바닥 쪽에서 굉장히 강한 형태의 주가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7일 연속 음봉으로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8거래일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오는 흐름 보이고 있죠. 이게 꽤 재밌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상황이 꽤나 재밌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직전에 바로 CP 시스템 분석해 드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아니죠. 여기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골 탈태, 거기다가 강력한 세력형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형 엠텍의 주가를 복사하는 케이스로 가게 된다라고 면에서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앞서 그려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삼형 엠텍의 시나리오분들 여기서 잠깐 이렇게 눌렸다가 더 치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 개의 블럭 나눠가지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드렸죠. 근데 앞서서 이제 삼형 엠텍이 잡쪽에 삼형 엠텍을 보면서 조선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오는 후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9월 11일 이후에서 쭉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복사로 따라 올라 들어가는 흐름까지 전개되지는 않고 이제 기술적 저점까지 내려왔죠. 똑같이 해서 기술적 저점까지 내렸다 도시에 들어가는 흐름에서 강력한 흐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가요 달라요. 1차에 올라왔던 내용과 지금 올라오고 내용이 전혀 지금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저때 올라 들어갔던 건 뭐였냐 그러면 지금 이 시를 삼형 엠텍을 비교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형 엠텍을 비교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조선이죠. CP 시스템 셔틀 탱커선 3척의 K급을 체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잭팟 뭐 이러고 좀 뻥튀기 시키는 뭐 다소간에 이제 뻥튀기 성이 좀 들어있죠. 자, 이래 가지고 이런 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쪽입니다. 반도체야. 이번에는 반도체와 조선이 들어가는 아주 특이한 조합의 형태가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20년 전에 저 조선 기자재 업체인 태광 같은 경우를 반도체주로 분류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20년 만에 지금 이 조합이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태광 같은 종목에 보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광에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보면 여기 파운드리 서울, 그래서 자회사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여기 이런 얘기들, IT 기기 여기 있잖아요. 전기차. 삼강밴드 이게 워낙에 다용하게 쓰니까요. 최근에 얘기가 나왔고, 석유화학 조선 뭐 이렇게 해서 20년 전 2004년 2005년 시절에는 이 태광을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를 한 적도 있습니다. 2004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가 됐죠. 조선과 반도체를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앞서서 이제 셔틀 탱크 조선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저 보시죠. 파트너사가 삼성전자의 주요 파트너인 이 메이저들이죠. 테크잉, 세메스, 고영, AMT, 국내 대표적인 여기 토는 자동화 장비, 검사 장비의 케이블 체인을 장착한 채로 함께 공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저 피팅 밸브 업체들 같은 경우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하는 것처럼 이 회사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미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케이블 보호 제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케이블 체인, 플렉시블 튜브, 커넥터,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저분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반도체 쪽에서 쓰이는 거죠. 초저분진, 로보웨이 시스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 분야예요. 이게 원 분야고 조선이 뒤에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선 가지고 올라 들어갔고요. 이제 본업인 반도체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는 본업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사실 주가만으로 본다 그러면 기대에 비해서 주가 좀 부진합니다. 이렇게 크게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간다 그래봐야 253에 38억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쪽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조선 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요 기대가 들어가야 된다면 좀 더 이 전망치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현재 실험에서는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력이 장땡, 세력 들어오면 장땡, 세력 빠지면 꽝. 요 형태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지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수급 세력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쪽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외국인 쪽에서 그대로 받아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데 외국인 쪽에서 거의 수량 그대로 맞춰가지고 지금 똑같이 받아버리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외국인이 팔고, 또 개인이 받아서 쳐올리는 이런 형태가 들어갈 텐데, 현재 그림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죠? 계속해서 좀 더 당겨 올리겠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최근 주요한 세력 중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그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일 같은 경우도 관계없어요. 요 근처장에서 양봉으로 잡아 뽑아 올리면 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양봉으로 잡아 뚫으면 들어가서 아마 그러면 요 정도 선이 되겠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윗골이 달고 떨어지면 차익 매도하고, 그걸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고, 이 케이스의 경우는 단타의 케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정도 위치라 그러면 저 정도 위치에서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는 7% 기다리면 늦죠. 3% 넘어가면은 차익 퍼센트 윗꼬리로 고가 장중 고가 대비 3% 정도라 그러면 차익 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에서 준비를 하시고 일부 팔고 5% 이하 나오게 되는 나머지도 팔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단기 투자 형태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가 커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기업도 더 올라 들어가고, 조선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 들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내용이 현지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거의 사실상 다 들어가 있어요. 종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올라 들어가서 좀 개선이 된다 그래봐야 현재 기준으로 치면 내년에 35억이거든요. 35억인데 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PR 34배, 20배, 즉 탑티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직 전망치에 반영도 안 돼 있고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타형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드리고 있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각 전공 분야가 다르고 특기가 다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 하시는 분 있고, 테마 매시하는 분 있고, 코스피 대형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저평가 우량주만 골라서 찾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 단타하고 이런 걸 섞은 분들도 있고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제 추천 주는 이런 앱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추천주부터 드립다 찾아보시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실패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24명의 전문가 중에서 코인 두 분 때문에 주식만 22명이에요. 22명. 여기서 저 같은 이제 장기형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적어도 20명의 전문가가 매일 추천주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이 아무리 나빠도 적어도 10개는 나오고요. 장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 30개 이상 추천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 다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못 사.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많은 24명 중에서 누구가 살 거예요? 그냥 이름 골라가지고 왠지 오늘은 왠지 기분상 코끼리 아저씨는 이분 거 사야겠다 뭐 이러고 살 겁니까? 오늘은 왠지 기분이 최주석 이름 팍 꽂히는데 이래가지고 최주석 거로 따라가자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 전문가가 주특기 분야가 어딘가, 반도체를 가발나게 잘하는 사람인가, 바이오를 겁나게 잘 보는 사람인가, 이 주특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접근 방법도 그래서 저평가주를 들어가느냐, 세력 급등주를 따라 들어가느냐, 제로 나온 종목을 타고 가느냐, 테마주 뱅글뱅글 돌리느냐, 빠르게 테마주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이건 이제 각각 특기가 다 다르거든요. 접근 방법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섹터에서 조선기자재라도 종목을 서로 다르게 추천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천재투자TV만 보더라도 천재 리더리미처에 나가는 거 겹치기도 합니다만 상당수의 많은 종목들에서 추천 종목이 달라요.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야, 이 종목은 정말 좋은데 하는 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추천을 하죠. 그렇죠? 사명 같은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가고요. 온코넥 같은 종목들도 번갈아 가면서 가고, 한선엔지는 같은 종목 번갈아 가면서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추천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전문가마다 원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더욱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세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렇죠? 그래서 장세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주도주 빠지고 틈새로 개별로 가야죠. 그죠? 그 장세 주도주 대형주 중심으로 막 가는 때는 대형 우량주들, 저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 저런 분들 따라가지고 대형주 타고 가자 그러고서 그냥 묻어서 가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간 사이사이에 대형주는 주로 홀딩형이니까 지루하죠. 놀면 뭐 할 거야? 손가락 밟고 있을 거야? 그 사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개별 세력주, 재료주 이런 거 단타 치는 분 여기 방에 들어가서 또 추가로 얹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별 특징부터 잡으시고,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주도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작년 천재투자TV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가 주도주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항상 먼저 얘기를 드렸죠. 이번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도 조선기자재 돌기 전에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조선저 메이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롱샷으로 장난친다는 얘기고, 조선기자재로 가라 먼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재도 추천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대로 잡으셨다면 삼형엠텍 더블 얼마입니까? 삼형엠텍이 줄줄이 더블 들어갔잖아요. 삼형엠텍 못 잡은 분은 그 뒤에 추천 나간 오리엔탈 전공 잡아가지고 그걸로 또 더블. 자, 이렇게 활용하셔야 제대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단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했었죠. 노을,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막판에 코인테크 두 종목 상한가. 노을 상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테크가 밑에서부터 장대양봉 상한가. 장대양봉 상한가만 연달아 두 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두 종목을 동시에 노리게 하시면 그 세력주들 이런 거 노리시는 분 같은 경우 두 종목 각각 따로 노릴 수 있는 거거든. 성향이 다르니까. 코인테크하고 노을은 분명히 다른 섹터 종목이잖아요. 그 두 종목 다 먹을 수도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